자,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구용 29번에 주구용의 주를 딱 그으시고 그리고 기본 확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세부 확인사항이죠. 실제 상환 딱 적어놓고 일단 1번에 보면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와 위반 내용도 기재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 그랬죠. 그래서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내용, 그리고 내진 능력, 그러니까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 1번, 2번이 어디 들어있어요? 표시에 들어간 항목, 표시 항목. 그 다음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일식에 들어가는데 이거 소방이죠. 소방 항목은 실제 상황 중에 어디 내외 시설물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로 및 대중교통은 1식, 2식, 3식 공통이죠. 뭐 입지입니다. 입지. 입지 가운데 도로 및 대중교통은 1식, 2식, 3식. 그죠? 만일 입지가 2식이라면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까지, 그 다음에 1식이라면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 시설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비선호 시설 유무는 1식과 3식이죠. 1식과 3식의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정답은 3번 쉽죠? 30번 거래 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러니까 보신 내용하고 추가되는 거니까. 거래 계약 작성 시 개공의 주관은 배제되고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 사항을 서면화하는 것이 거래 계약서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래 계약 작성 시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이중계약서에 해당하죠. 유일하게 뭡니까 이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취입니다. 그 외에 거래 계약서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고. 세 번째 거래 계약서의 서식은 임의 서식으로 백지상에도 작성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기재해야 된다. 9개 썼죠. 그 중에 특히 4개 인적사항 또 계약일 권리 이전의 내용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권리관계 아닙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네 번째 계약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컷. 맞아요. 계약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개공과 소공은 모두 아니죠. 개공은 맞는데 소공이 모두 아니죠.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함께 그죠? 서명 및 아니면 모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소공 앞에는 항상 당해 중개 행위를 한이란 말이 들어가야 의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하자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죠. 그리고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리고 법정 책임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매도인은 민법 규정에 따라 담보 책임을 진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경매입니다. 경매만 한번 좀 자세히 해보자. 경매는 종류가 있잖아요. 경매 신청을 한다. 경매 신청하는 원인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죠? 집행권은 있죠. 임차보증금 집행권은 그럼 뭐야? 판결문 해죠. 이게 집행권원에 의한 무슨 경매? 예, 강제 경매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경매는 무슨 경매? 강제 경매. 집행권은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한 담보권에 기해서 이루어지는 경매. 이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혹은 임의 경매 그럽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대답하시면 돼요. 물적 책임, 임의 경매, 그죠? 임의 경매. 그리고 예견된 경매, 그죠? 특정 재산,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임의 경매를 기준으로 그 강제 경매는 반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 신청을 하잖아요, 그죠? 며칠? 2일 내에 경매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매를 진행할지 말지 경매 개시 여부를 결정하죠. 그 경매 개시 여부 결정의 기준이 될 때 되는 게 뭐더라? 잉여주의 원칙입니다. 정론은 그대로 좀 보시면 돼요. 잉여주의 원칙. 채무를 변제하고 남을 게 있어야 경매를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매 개시 여부를 결정한 그 사실을 외부에 공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를 합니다. 이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이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한 경매를 뭐라 하죠? 기입 등기로죠. 그래서 이걸 경매 신청 기입 등기라고도 부릅니다. 아셨죠? 그리고 채무자 소유에게 뭐한다? 송달하죠. 그러니까 송달까지. 그래서 등기 또는 송달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발생한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압류는 말소 기준 등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설정된 거 인정 안 하죠. 마찬가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최소한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언제까지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응? 언제까지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입니다. 이전이 아니고 전입니다. 전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전이란 아시죠? 전일을 말하니까 5일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면 최소한 며칠? 4일에는 갖춰야 돼요. 왜? 효력이 다음날 0시니까. 그러면 0시니까 똑같은 5일이지만 얘는 0시니까 얘는 9시고 이거보다는 앞설 거 아니에요. 요건을 갖춘 거.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점유를 개시해야만 뭘 받아요? 유치권을 인정받죠.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점유를 개시한 자는 유치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거. 그래서 요게 일단 경매 진행할 때 첫 번째 이제 기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경매 절차와 관련된 용어를 딱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매각기일이죠. 매각기일이다. 그러니까 매각기일과 비교되는 게 이 7일 내에 이루어지는 게 7일 내에 이루어지는 게 매각 결정기일이죠. 매각 결정기일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매각기일이 뭐 하는 날이요? 매각 부동산이 팔리는 날이죠. 팔리는 날이다 말은 우리가 말하는 날이죠. 매수 신청한 날입니다. 그럼 매각기일에 매수 신청하는 날이고 그래야 매수 신청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즉 매각하는 아니 매각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매각하는 날 이게 입찰해가지고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살 사람 정하는 거죠. 최고가 매수 신고자를 결정하는 게 매각기일이고 최고가 매수 신고자가 정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매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 날이고 매각 결정기일이에요. 절차상에서 보통 우리가 판단할 때는 매각 결정기일 그럼 뭐가 나와야 되지? 예, 농시적, 공적 정명을 제출하는 날이 언제냐? 매각 결정기일이고 그거 빼고는 다 뭐라고 생각해요? 매각기일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하다 그랬죠. 배당 요구 종기에는 매각기일이 나와, 매각 결정일이 나와. 매각기일이 나와요. 첫 매각기일 이전에 법원이 정하는 날까지 이렇게 됐잖아요. 매각기일. 그리고 매각기일부터 해가지고 며칠 전까지죠? 네, 14일입니다. 14일 전에 뭐가 이룬다?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등의 공고가 이루 지정 공고 통지입니다. 그리고 매각기일부터 해가지고 며칠 전에 7일 전에 해당 매각 부동산에 대한 정보 있죠? 매각 물건 명세서 등의 일반인에 대한 열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매각기일 딱 그러면 기계적으로 제가 세 가지는 기억하시겠어요. 첫 번째 매각 방식 몇 개? 그리고 매수 신청하는 사람은 돈을 내죠. 매수 신청하는 사람은 매수 신청 보증금을 제공해야 되는데 매수 신청 보증금은 뭐의 10%? 최저 매각가의 10%. 그러면 최저 매각가 10% 이상을 그죠? 입찰한 사람 있죠. 매수 신청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겠죠. 그 중에서 최저 매각가 이상 입찰한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금액으로 그죠? 쓴 사람이 뭐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매각 금액 있죠. 매각 금액에다가 매수 신청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차순위 그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인 개념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왔다. 근데 최저 매각가 이상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결정해야 되는데 최저 매각가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이 없죠. 결정 못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유찰되었다. 그죠? 안 팔린 거죠. 그래서 다시 날을 정해서 즉 새로 다시 매각합니다. 이게 새 매각입니다. 그러면 유찰로 인한 새 매각의 경우에 이 물건이 유찰된 이유는 뭐겠어요? 비싸서. 그래서 저감하죠. 이 집에서 30%의 저감이 이루어집니다. 경매 절차 가운데서 저감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경우가 유찰로 인한 뭐다? 새 매각을 말합니다. 이해하겠죠?
그리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정했을 때 우리가 우선 매수 신고 있죠. 공유지분권자의 우선 매수권, 임차주택의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이 행사가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자가 우선 매수권자가 됩니다. 공유지분권자라든지 임차인이 아셨죠?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한 사람은 순위가 어떻게 되죠? 바로 다음으로 밀려버리죠. 똑같은 금액이지만 차순위 매수 신고자가 됩니다.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낙찰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공유지분권자가 포기할 리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도 누가 대리할 수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를 하는 개공이 대리할 수 있죠. 우차입보 중에 하나입니다. 우차입보. 그러면 7일 이내에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그죠? 뭘 제출한다고? 공적 증명. 가장 대표적으로 뭐다? 용취증입니다. 그러면 매각 결정 기일에 자 제출했고 그러면 이제 결정하겠죠. 매각 여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을 우리는 뭐라 한다? 항고라고 합니다. 항고 중에서 7일 이내에 항고한다 이 줄임이 뭐다? 즉시 항고가 됩니다. 항고가 되면 경매 절차가 지연되겠죠. 경매 절차가 지연되니까 이제 뭐 할까요? 예, 항고 보증금 이유 없이 항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게 되는데 항고 보증금은 금전으로만 이루어집니까? 지난번 했죠, 그죠?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으로 공탁합니다. 이해하겠죠? 그리고 공탁금은 뭐의 10%? 그죠?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 이건 매각 대금의 매각 가격의 10%. 그리고 항고를 했는데 이유 없다. 이게 뭐죠? 기각입니다. 기각되게 되면 채무자 소유자가 항고자인 경우에는 항고 보증금은 몰수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기각됐다. 그러면 이제 매각 여부 확정되겠죠.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자는 대금을 뭐 해야 돼?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대금 납부 기한제입니까? 기일제입니까? 기한입니다. 그러면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 대금 납부의 효력은요. 소유권의 확정적 취득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가 언제라고? 대금 완납시죠. 잔금 납부일이. 그리고 대금을 납부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그죠? 이때 여기는 뭐 해야 돼? 대금 완납일로부터 몇 월?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금 납부했다. 근데 최고가 매수자가 대금을 미납했거나 차순위 매수 신고자가 대금을 미납했거나 차순위자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재매각입니다. 그러면 재매각은 대금 미납으로 인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대금 미납의 경우, 재매각의 경우에 종전 매수인은 입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재매각 기일 며칠 전에 3일 전까지만 대금과 이자, 지연이자 비용 등을 갖다가 납부하게 되면 재매각 절차는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다만 재매각 경우에는 매수신청 보증금이 최저 매각가의 10%가 아니라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대금 미납, 재매각까지. 그럼 이제 대금 납부했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 배당하겠죠? 배당 딱 그러면 자동 배당이 있고 배당을 요구해야 되는 자가 있습니다. 배당 요구해야 되는 자 두 개만 얘기해봐요. 우선 변제권자, 최우선 변제권자입니다. 그리고 또 저기 매각기를 할 때 매수 신청할 수 있는 자라 그죠? 매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올 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개. 채무자의 배우자, 그 다음에 임의경리에서의 물상 보증이 있죠.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채무자, 소유자, 감정인, 집행관, 법원 관련된 자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고 몇 년 경과되지 않은 사람? 2년요.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자, 배당 순서 할 때 영순위, 1순위, 2순위 있죠 위에. 자, 영순위가 뭐요? 비용. 그 다음에 1순위는 최로 때는 거죠. 그리고 재해 보상금. 그 다음에 2순위는요.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죠. 당해세입니다. 그 다음에 7순위는 일반 채권입니다. 일반 채권. 그리고 6순위는
저 의보라든지 그다음에 연금 있죠. 각종 공과금 같은 거. 나머지는 여기 사이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배당까지.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언급되는 것들 용어들 뭐 세매각, 재매각, 매각길, 매각결정길, 최저매각가, 매각가격 아셨죠? 세매각, 재매각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용어들. 이런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되고 그러면 가보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맞죠? 예외 없습니다. 모두 보정으로 뭐의 10%? 그죠? 최저 매각가 아니고 매각 대금의 10% 금전으로 아니고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으로 2번은 차순위 매수 신고 넣어죠.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계산 문제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 또는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아셨죠? 까지. 네 번째,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즉 매수인이 인수해야 되는 채권이죠. 그다음에 5번. 근데 이 유치권자가 이제 인정받으려면 매수인에게 대항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그죠? 점유를 개시할 것. 그다음에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자 6월 이내에 줄을 끄세요. 6월 이내는 인도 명령입니다. 6월이 경과되면 명도 소송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즉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모든 점유자는 인도 명령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게 6월이 경과되면요. 명도 소송에 의해서 해당 목적물에 인도가 됩니다. 자, 32번. 장사법입니다. 장사법이 나오면 제가 딱 기본이 뭐랬죠? 묘지하고 법인 그랬어요. 묘지와 법인은 뭐라고? 허가고. 허가고. 그러면 허가의 반대는 뭐였죠? 사전 사후. 네, 사후. 그러니까 규제의 의미가 아니라 봐야 돼요. 사후 신고야. 그러면 여기에 법인의 반대는 개인이죠. 묘지에다가 매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건 사후 신고. 나머지는 어떻게? 신고에다가 집어넣으라 했죠. 자, 그러면 보세요. 가정 묘지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죠. 개인 빼고 가정 묘지, 문중 묘지, 법인 묘지를 말합니다. 허가 사항입니다. 답은 바로 T 나오죠. 네. 그 다음에 개인 자연 장지는 30제곱미터 이하 미만 미만에다가 줄을 딱 긋고 미만입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라. 사후 신고죠. 그 다음에 문중 자연 장지는요. 여기 사전 신고로 갑니다. 그죠? 네 번째 표지는 개별 공동으로 하되 개별 표지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 공동 표지 면적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이거 틀린 지문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거 본 적도 없는데 라고 하는 건 보통 답이 아닙니다. 실제 시험장 가도 와 이런 게 있었나? 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이건 그냥 현혹하기 위해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거지 이게 틀린 지문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공설 사설 묘지에 설치된 분묘 설치 기간은 얼마? 30년 1회 연장할 수 있죠. 그러면 최종 설치 기간 끝나면 몇 년 내? 1년 이내에 철거하라 그죠? 까지. 그 다음에 33번 분묘기지권 분묘기지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묘기지 중 계약 면적을 그러니까 이만큼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이건 그 지상권 행위 지상권 그러니까 분묘 설치를 통한 지상권을 인정받아서 지료를 지급하고 이 한 개 아셨죠? 분묘기지 사용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분묘기지 중
계약 면적을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계속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초과한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뭐 됩니까? 요만큼이 시효 취득돼 버린 거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아셨죠? 그래서 그 초과된 시효 취득한 경우에 초과 토지에 관한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은 부분은 부당 이득으로 분묘지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이제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분묘기지 사용 계약을 맺었다는 말은 이게 여기다 재료가 체킹돼 있었을 거야. 아셨죠? 근데 이 초과된 부분을 사용하면서 계속 공짜 썼겠죠? 근데 기지권 인정돼 버렸으니까 이제 사용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뭐라고?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그 비례해서.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에는 자, 우리가 신설, 이장이 될까 안 될까? 그죠? 분묘를 설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뭐는 인정돼? 기지권 내 집단 설치 있죠? 집단 설치라는 말에다 적어. 집단 설치. 분묘가 집단으로 설치된 경우에 집단 설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장이 될까 안 될까? 이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원래는 안 되지만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분묘 설치에 의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타주 점유입니다. 그런데 착오란 말 있죠. 토지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인접 토지 점유 방법이 비록 분묘 설치에 의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점유자의 소유 의사는 부정되지 않는다가 판례입니다. 이해하겠죠? 착오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리고 네 번째 분묘가 멸실된 경우를 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 멸실 줄다 긋고 일시적 멸실의 경우에 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분묘 기지권은 성납, 시효 취득, 그 다음에 특약 없는 토지 처분해서 세 가지 경우라고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관상 봉분이 존재해야 되죠. 그리고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장, 암장, 가묘의 경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34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딱 보면서 어디 줄 걸까요? 3분의 1 이상에다가 줄을 긋고 뭐로 바꿀까요? 2분의 1 이상으로 바꾸시면 되고 2번에 어디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문 동그라미 하시고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응? 그죠? 건물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라면 시장 등의 허가를 얻어야 되지만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어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신고사항이죠. 알겠죠? 그래서 신고의 대상은 뭐다? 부동산 등이고 허가의 대상은요? 토지 허가입니다. 토지. 구분하면 되고 세 번째 상속 경매 등 자 계약 외 원인의 줄을 긋고 그러면 밑에 취득한 날부터 몇 월이죠? 6월입니다. 6월 60일이 아니고 6월입니다. 6월 이내에 신고할 것. 안 하면요? 백과. 그죠? 네 번째 외국인이 토지 취득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된다. 몇 대 몇? 2대 2 아셨죠? 2대 2. 법제 11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죠. 5번 계약 외 원인 줄을 긋고 그러면 이거 100과입니까? 300과입니까? 그죠? 계약은 300과 계약 외 원인은 100과입니다. 그 다음에 가죠. 35번 시도지사는 컷 아까 보셨죠? 순서의 개항조사, 지역별조사, 특별집중조사 순서대로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죠. 그리고 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마지막 절요 부동산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맞죠? 그런데 바로 밑에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아니고 해야 한다죠. 의무의. 예, 그래서 검증체계 구축 운영 하여야 한다. 정보체계 구축 운영 할 수 있다. 두 개 다 구분해서. 그리고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체계 구축 운영 및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운영 업무를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의 컷 뭡니까 이거? 한국감정원에 그죠?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위탁할 수 있다. 네 번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그죠? 그럼 포상금 언제 주죠?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몇 월? 2월이 경과한대죠. 2월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2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섯 번째,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2인 2명 이상이자 공동으로 줄을 닦고 쪼이기 포인트는 이거 전에 뭐였죠? 각각이었죠. 이게 반복합니다. 지문이 계속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이 지문 나왔다가 한번 적어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으로에다가 줄을 닦고 이건 뭐라 할까? 균분 원칙 약정 우선이죠. 그러니까 2명 이상이 다음에 공동 대신에 각각이죠. 각각 신고 고발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농지입니다. 농지 그러니까 숫자가 뭐 생각나세요? 3 그죠? 3. 자 농지 그래 1번 녹지지역 내 개발 행위가 허가된 농지죠. 녹지지역 내 개발 행위가 허가됐으니까 농지증 발급 대상 일까 아닐까? 그죠? 이미 다른 용도로 그죠? 정해졌고 개발 사업 개발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치 않다 맞고 주말 체험 용농 딱 그러면 두 가지를 기가실했죠. 세대 구성은 전부 그리고 1,000제곱미터 미만 이하 미만입니다. 그죠?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 틀린 거죠. 이상 그죠?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조금 쪼잔하죠. 꾸덕꾸덕하기는. 근데 그걸 구분 못하면 더 이상하지. 낸 사람 낸 것도 쪼잔한데 그것도 틀리면 더 쪼잔한 거지. 더 이상한 거지. 그렇죠? 농지 주말 체험 영농 딱 그러면 습관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 전부 이 두 개는 습관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3번 우리가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 제한이 없죠. 그런데 농지 소유 상한을 받는 제한 받는 게 있죠. 세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주말 체험 용농 얼마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8년 자격 후 인농이나 상속받은 농지 있죠.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얼마까지?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8년 자격 후 인농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이죠. 100% 100분의 100 양도세가 감면된다 해가지고 그리고 8년이 숫자가 뭐 5년으로 바뀌었다가 막 바뀌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취득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맞죠? 즉 농지증 발급이 되지 않았다 해서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필수 첨부 서류로 농지취득의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아셨죠? 구분하시고 표현을 잘 안 헷갈리게. 그 다음에 농지를 법원 경매라든지 판결의 경우에도 농지증이 있어야 되죠. 근데 농지증은 경매만이 아니라 공매의 경우에도 제출해야 됩니다. 경공매, 공이 그죠? 농지증은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그럴 때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늘 말씀드려요. 주임법하고 비교할 때 핵심이 뭐였죠? 주임법과 비교해가지고 임차보증금액에 제한을 둔다 그랬죠? 임차보증금 제한입니다. 이거 핵심이. 임차보증금 제한을 받는다. 이 임차보증금은 순수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니까 차임이 있다면 100을 곱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그 금액 서울특별시부터 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90, 69, 54, 37까지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임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죠?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단기, 최단기간 제한, 그다음 정액 제한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9069, 54 그리고 37 그다음에 또 하나 소액 임차 보증금 할 때 제가 6,500원 서울은 기억하랬죠? 6,500에 얼마까지요?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임법은 적용 안 한다. 대신에 대항력, 권리금, 차임 연체 해지, 갱신 요구권,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까지 그죠? 5개는 인정됩니다. 내기 쉽잖아요. 5개인데. 그리고 갱신 요구할 때 대표적으로 4개 있었죠. 몇 기? 3기. 보상 그러니까 앞에 뭐 합의하에 전대 그러니까 동의 받고 안 받고 동의 없이 무단 전대 그리고 파손할 때 고의 과실 중과실 중과실로 그리고 점유 회복 있었죠.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입니다.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 전부 땅은 습관적으로 뭐가 따라와? 일부가 나오거든요. 아시죠?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을 위한 점유 회복 같은 거 요거 4개까지 일단 상임법 했을 때 아셨죠? 포인트.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있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 우리 좌우 비교한 거 표 있죠? 마지막 특강 자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좌우 비교되어 있고 최소한 기억해야 될 부분 들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거 한번 보시고 요거 자 가보시면 보증금액을 정할 때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의 1분의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환산 보증금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건 그거예요. 똑같아요. 주임법이든 상임법이든 우리가 임차권이 대항력권에다가 확정일자 받잖아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러면 물권적 효력을 인정할 뿐이지 물권이 됩니까? 그러니까 순위를 인정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임차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다고 경매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임차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니까 뭐 해야 돼?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요. 소송에 의해서 판결문 나오죠. 그 판결문이 경매를 저기 있네. 경매 신청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경매? 강제 경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그죠? 상임법 주임법의 문제가 아니죠. 예.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경매 신청권이 없다는데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묵시갱신의 경우다 할 때, 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누구죠?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효력은 적시입니까? 3월이 지나면 3월이 경과하면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최단 기간에 제한을 두죠. 1년입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 누가 유효를 정할 수 있죠. 그죠? 다섯 번째,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몇 기? 3기에 달할 때에 계약은 해지할 수 있죠. 자, 이번 문제는 거래계약서가 무려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별로 해가지고 전체 내용을 한 번씩 딱 정리하는 기출문제가 아니고 동형 모의고사 문제는 좀 반복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아셨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새로운 건 없어요. 문제를 내도 약간 변형이 될 뿐이지 묻는 포인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문해 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다가 좀 이 형광펜이라 표시해가지고 슉슉 읽어도 안 놓치고 눈이 습관적으로 그곳에 가게 아셨죠? 그래서 반복해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거래계약서는 따로 정한 서식이 없으나 계약일,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 인적사항, 권리 이전의 내용이 있죠. 이러한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몇 개? 9가지. 두 번째, 교환계약의 경우에 보증금의 지급은 매매계약으로 보충금,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충금 지급을 매매계약으로 본다고 해서
이게 매매 계약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교환 계약과 매매 계약의 혼합형으로 기재합니다. 세 번째,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직접 거래를 해도 무방하죠. 네 번째,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누구랑 계약을 해라?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5번, 남편의 재산을 아내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컷 하시고, 이거 임의 대리입니까? 법정 대리입니까? 임의 대리죠. 임의 대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서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이었어요. 그죠?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족 맞죠? 그렇다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닙니다. 이 지문 비상이 뭐냐면 형이 동생을 대리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어디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해야 돼?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예,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9번 경매.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이게. 경매 개시 결정을 할 때 아셨죠? 그때 뭐하고 압류에 아셨죠? 압류를 명한다. 그래서 등기가 되고 송달이 될 때 그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정리하는 거예요.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두 번째,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다시 말해서 송달이 했거나 등기했을 때 이 말입니다. 그때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아셨죠? 매각 결정기일은 농지증, 공적 증명밖에 없다 그랬죠? 예. 세 번째,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배당 요구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 즉 첫 매각기일 이전에 법원이 정한 날 있죠? 그 기간, 즉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배당 요구 종기가 배당 요구 철회 종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매각 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 이게 뭐라고? 잉여주의 원칙입니다. 즉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할 때의 기준이 뭐라고? 잉여주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있죠? 건전당 있죠? 이 경우 대항할 수 있는 줄을 닦으세요. 대항할 수 있는 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그렇지. 선순위의 이 말이죠. 선순위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맞죠? 그리고 다만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뭐하면 배당을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는 경우 리스크가 높은 거죠. 다만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한 경우 그러면요 리스크가 낮은 거고.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등록인데, 매수신청 대리 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이 개공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죠?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이고, 공인중개사라든지 소공이라든지 부치상 개공이 올 수가 없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만 사람이죠. 등록한 사람입니다. 즉 개공으로서 문제가 생기면 매수신청 대리 등록은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런 게 될까 안 될까? 다 한대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그래서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합니다. 등록 관청이 들어갈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돼? 지방법원장을 넣어야 돼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 신청하겠죠. 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등록 신청 시 갖춰야 되는 요건이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 가운데 핵심이 뭘까요? 보정과 그다음에 경매 있죠. 경매 보정과 경매 실무 교육입니다. 자, 보정 딱 그러면 등록 신청 시 갖추니까 시점이 다르죠. 보정 후 뭡니까? 등록입니다. 이거 이 보정이다 할 때 보정 설정은 어디에 근거할까? 그렇죠. 대법원 규칙입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법원 규칙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의 보증금액을 두고 아셨죠? 다시 대법원 규칙에 의한 뭐다?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500이죠.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러면 몇 억? 2억. 법인 그러면 4억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장에게 자, 등록 신청한다 할 때 경매 실무 교육을 만일에 이게 어디서 실시하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실시하는 이 경매 실무 교육을 법인의 경우는 누가 받아요? 대표가 받습니다. 그럼 지방법원장은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언제까지 처리할까요? 14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그렇죠? 일단 대표적으로 기억하실 게 요거. 그러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받았죠? 등록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네, 우차입보입니다. 네 가지. 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것도 있죠. 뭐 이휴 취정분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자 개공이 의뢰인으로부터 그죠 의뢰인으로부터 매수 신청에 관한 의뢰죠 위임을 받게 된다. 그러면 보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겠죠. 의뢰인에게 보수 실비에 관한 내용은 언제 설명할까요? 위임 계약 시 위임 계약 전에 그죠 전에 보수와 실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위임 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 설명하겠죠. 확인 설명 사항에 들어가는 핵심적 내용이 뭐였더라? 경제적 가치, 그죠? 그다음에 권리 취득에 따라서 부담해야 되는 권리 등 제한이 있죠.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몇 년간 보존할까요? 영수증 사건까지 비치해가지고 개공은 서류 보존한다 그러면 몇 년이죠? 5년입니다. 5년. 아셨죠? 5년간 보존한다. 그러면 이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위반했잖아. 그죠? 그러면 행정 처분 받겠죠. 자, 등록 취소가 있고 기본적으로 업무 정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에서 폐업을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에 휴업을 하게 되면 절대적 업무 정지입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도 절대적 업무 정지와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는데 이거 구분하실 게 다른 거 두고 등록 당시냐 등록 후냐 따라서 구분하는 거 있었죠. 등록 당시에 결격과 기준 미달은 절치, 등록 후에 결격 기준 미달은 상치. 아셨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등록 취소 처분을 한다 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취소되면 뭐 어떻게 한다고? 법원 등 명칭 있죠. 이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에는요. 그 사실을 출입문에 뭐한다?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암기할 거 취재정표하는 거. 취소는 제거하고 정지는 표시하여야 한다. 맞죠? 취재정표입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라는 감독권. 자,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권자와 지도감독권은 누구에게 있다? 지방법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개공에 대한 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지방법원장이 협회 시도지부하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 지원장 있죠? 지원장에 대해서 감독 업무를 뭐한다? 위탁할 수 있고 그러면 지방법원장 지방법원 지원장 협회 시도지부는 지체 없이 실시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도 개공에 대한 뭐가 있다?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일단은 딱 접어두고 이 암기할 상하고 기본적인 내용 미스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리 출석이라는 게 될까? 그죠? 없어요. 그러면 1번에다가 줄을 딱 긋으면 법인 대표 줄을 딱 긋고 됐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줄을 딱 긋고 맞죠? 미스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갑니다. 매수신청 대리의 범위를 말하는데 두 번째 줄 끝에 동그라미 우선 매수신고 맞죠? 세 번째 확인설명서 등 해가지고 자 몇 년간 보존할까요? 5년간 보존의 줄 딱 긋고 네 번째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는 줄 것이에요. 대부분 규칙 줄을 것입니까? 보정 방법 몇 개? 3개 딱 나와 있고 그러면 5번은 왜 틀렸을까요? 그죠? 등록 후 결격은 상치죠. 등록 당시라고 고치면 됩니다. 아셨죠? 갈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번 하면 된다 그죠? 예. 야, 다 돼갑니다. 30일 확실합니다 저거? 30일.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